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오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뤄졌던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해병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무혐의라는 얘기죠. 경찰이 불송치한다는 것은 혐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참 이게 문제가 있는 판단이긴 해요. 원래 경찰한테 불송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법적인 판단을 내리라는 뜻이 아니라 법적인 판단에 가기 전에 이미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죄가 안 되는 사안이 있다. 이거는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제껴놓고 보낼 수 있다. 이런 의미였어요. 법적인 판단 여지가 있으면 웬만하면은 검찰로 보내는 게 그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경찰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사 전문가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그 부분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아무 관련이 없어. 이런 사람들만 불송치하는 거고요. 관련이 있긴 있어. 그런데 조금 무죄인 것 같아. 이런 경우 좀 법적 판단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은 송치 결정을 내리는 게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게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해병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처벌을 피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이해관계자나 당사자들 또는 고소고발인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다시 한번 검찰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경북경찰청의 결정은 사실상 윤석열의 의중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나 다름없다라고 봐야겠죠. 경북경찰청의 주장은 이겁니다. 보니까 임성근은 문제가 없더라. 잘못한 게 없더라. 대대장이 전부 다 사고를 친 거더라. 대대장이 잘못한 거였고 대대장의 지휘 책임이 있는 거는 여단장인데 그러니까 여단장까지만 처벌하면 되고 사단장은 당시 지휘권이 없었어. 네, 요렇게 빠져나간 겁니다. 기본적인 얼개가 그거예요. 당시 해병 7여단은 육군 54단에 작전 배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전 지휘권은 육군 54단에 있었고 육군 54단은 실질적인 지휘를 한 게 아니었고 실질적으로는 7여단장이 독립적으로 지휘한 것이기 때문에 대대장의 잘못된 판단을 7여단장이 바로 잡아야 되는데도 바로 잡지 못했으니까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까지 줄줄이 다 처벌하지만 사단장은 빠져. 요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이거는 임성근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논리와 매우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더욱더 황당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느냐. 7여단장이 11포대장으로부터 방침을 변경했다. 수색 방침을 변경했다는 보고를 받는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11여단장은 포함이 되지만 사단장은 포함이 안 된다. 왜?
사단장이 그 전날 구포대를 방문해가지고 이런저런 지시를 내린 바는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구포대, 바로 그 중대에만 해당되는 것일 뿐, 이 11대대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 내린 건 딱 구포대만 지시되는 거지 11포대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어. 그런데 11포대장이 구포대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그 방침을 바꾸신 거기 때문에 그건 오로지 누구 책임이다? 대대장 책임이다. 요렇게 쏙 말장난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거는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임성근이 지난 청문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와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성근 사단장이 주장했던 근거는 두 가지였죠. 나한테는 작전 지휘권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한 모든 행동은 지휘가 아니라 지시가 아니라 지도였다.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 그런데 이 얘기를 나는 더군다나 구포대에 가서 했을 뿐, 그러니까 인근 부대에 가서 했을 뿐, 바로 사고가 난 그 부대에 가서 얘기한 거 아니었다. 근데 사고 난 부대 대대장이 괜히 지레짐작 해가지고 이 수색 방침을 바꾸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거다. 나는 그 부대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그럴 의향은 없었다. 요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요 주장을 경찰이 그대로 복붙해온 거죠. 아니,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준 겁니다. 누구 말 맞다나 군 인권센터에서는 경찰이 사실상 임성근의 변론 요지서를 발표해 준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임성근의 주장이 대단히 엉성했고 보기에 따라서는 앞뒤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그 앞뒤 안 맞는 부분과 엉성했던 부분을 경찰이 매우 예쁘게 가다듬어서 이러이러하다라는 식으로 그럴싸하게 포장까지 잘 만들어서 떡하니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임성근을 살리기 위해서 경찰까지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참 황당무계합니다. 제일 황당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죠. 사실 구포대에 자기가 가가지고 지시했다, 이 부분은 임성근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사고가 나기 전날 다른 부대, 인근 부대 가가지고 내가 지시를 한 게 있다. 이건 사단장 지시가 맞다. 하지만 그거는 구포대에만 지시되는 거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청문회에 나해서 임성근이 했던 얘기죠. 이 얘기가 사실 청문회 당시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라고 했었는데 이 논리를 경찰이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잘 만들어 둔 겁니다. 네. 사단장 지시가 맞기는 맞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9포대에만 지시한 것이고 11포대에는 지시사항이 아니었다. 아닌데 11포대가 괜히 지레짐작으로 9포대의 지시사항을 자기들도 그대로 따라야 되는 줄 알고 오버하는 바람에 이 사고가 났다. 그리고 요 상황을 여단장이 들었으면 여단장이 아니야 라고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단장도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단장까지는 책임이 있어. 하지만 사단장은 작전 지휘권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참 희한한 논리죠. 희한하게 짜 맞춘 논리인 겁니다. 말 그대로 말장난입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짜 맞춘 논리, 임성근이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를 이렇게 가다듬어서 그 빈 곳과 앞뒤 안 맞는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그럴싸하게 딱 이빨을 맞춰 놓은 겁니다. 이거는
경찰하고 임성근하고 사전에 충분히 짜 맞췄다라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죠. 달리 말하면 오로지 임성근의 입장만 반영한 수사 결과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정말 이래가지고도 경찰이 욕을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욕 안 먹고 글쎄 지나가기 어렵겠죠. 그런데 경찰도 욕 안 먹고 넘어가지 못할 거다, 욕 먹을 걸 아는 것 같아요. 경북경찰청도요, 욕 먹을 걸 알았는지 오늘 이 수사 결과 발표를 절대로 녹화하지도 말고 녹음하지도 말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수사 발표, 그것도 매우 중요한 사건 수사 발표인데도 촬영이나 녹음을 모두 허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허가 안 했다고 순순히 녹음 안 하는 기자들도 그렇지, 우리 같았으면 몰래라도 다 했어. 응? 몰래라도 다 하고 서로 다 나눠 가졌어. 응? 절대로 이거 그냥 안 넘어가지. 그래가지고 제일 얄팍한 부분을 탁 물고 늘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돼요? 라고 했을 겁니다. 물론 오늘 그 공식 수사 발표 그 자리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대요. 기자들이 엄청 날이 잔뜩 서가지고 경찰을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몰아세우면 뭐해? 아무도 모르는데 뭐. 예. 경찰 그거 알고 녹음도 하지 마라, 녹화도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거죠. 속 보이는 겁니다. 지들도 욕먹을 걸 빤히 아는 거지. 욕먹을 줄 알면 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우리는 경찰의 한계를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권 그렇게 힘들게 독립을 시켜놨더니 말짱 도루묵인 거죠. 결국 권력기관이라는 놈들은 믿으면 안 된다. 결국 권력기관은 상호 독립과 균형, 견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참 경찰 아이고 참 게 좀 나아지나 했더니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는군요. 참 이 옛날에 비해서 경찰이 참 많이 그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예. 제가 맨 처음 그 경찰서 출입할 때만 해도 경찰들의 수준이 참 엉망이었거든요. 보면서 되게 한숨이 나올 정도였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상당히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도 뻔한 부분에서 뻔한 짓을 하니까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민주시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검사들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그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줬는데 그 결과물이 이런 건가 싶으면 참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 사건은요, 그러니까 경찰청 본청에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가져갈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사건 안 가져가려고 그랬대요. 그리고 경북경찰청에서 처리해달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했답니다. 이유인즉슨 이 사건을 잘못 맡으면 그 조직은 박살이 날 거다라는 거지. 근데 경북경찰청은 조직이 박살나더라도 경북경찰청이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 잘못 맡았다가는 국가수사본부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 조직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니들이 그냥 경북경찰청이 희생해라 뭐 그랬다는 얘기도 후문으로 막 들립니다. 그 정도로 경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 맡기 싫어했던 거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해놓고 찝찝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말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경찰이
지금 보이지 않게끔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기들도 이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 뜻대로 이 사건이 처리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어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그게 촬영, 녹음을 모두 불허했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이 사건 처리는 우리 뜻대로 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 이제 경찰의 참, 나약한 모습 보니까, 참, 한심스럽죠. 한심스럽죠. 참, 씁쓸하기 그지 없어요. 아무튼, 이번 사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특검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설령 임성근 사단장이 처벌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피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는 이미 임성근 사단장은 이미 해병대 내에서도 이미 기수열애 상태래요. 임성근은 아무도 해병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자기 부하들을 모두 사지로 몰아놓고 본인만 빠져나가는, 자기 부하가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감옥에 갈 위기이고 누구는 군복을 벗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인데 본인만 쏙 빠져나갔다고. 자, 그런 임성근이 앞으로 얼마나 부귀를 영화를 누리겠느냐. 그리고 임성근이 과연 해병대 장군으로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대우나 받았겠느냐. 기수열애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 벌써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역사의 심판이고 국민의 심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9분입니다.